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오후 3시 52분입니다. 어제 제가 누구지? 요즘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이화영 씨가 그 감옥에서 사면해달라라는 식으로 거의 협박적 편지를 뭐 그런 이제 메시지를 낸다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어저께 그 김만배 씨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김만배 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말씀까지는 드렸었는데 한 가지 이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참 머리가 좋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어저께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그 사민성호라는 말은 그러니까 가짜 호랑이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호랑이가 없는데 호랑이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사민성호라는 게 세 명이서 호랑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 있는 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희한한 사자성어인데 뜻이 그렇죠. 현실을 살아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비슷해요. 이 계엄이 내란이다. 참. 저는 진짜 제가 물론 무식하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인데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상식적인 수준의 그 이해가 있는 사람인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헌법에 보장된 우리나라 최고법이 헌법인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 계엄을 사용한 게 내란이 된다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 참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엔 사민성어예요. 저기 민주당에서 다 그게 내란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게 내란이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저는 너무 그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한테 그랬었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건 뭐 당연히 헌재에서 벌써 이제 결정 날 것이다. 그랬더니 헌재에서 8대0으로 인용이 됐어요. 내가 진짜 오래 살았나 너무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니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동생들도 그게 맞대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저랑 대화를 하다 보면 지들이 승질을 내요. 그러니 뭐 일반인들은 어땠겠어요. 전부 가정 내에서도 그 의견이 다르면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저는 웬만하면 동생들이랑 그런 문제로 다투면서 살아오질 않았거든요. 저희 집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동생들이 저한테 썽까지 내면서 지들이 맞다고. 그게 어떻게 맞아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 이 영상을 찍게 되는 아주 가장 큰 역할을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참 제 동생 녀석들이 어이없게 당하고 있더라.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게 진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아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됩니까? 계엄이 내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들도 하니까 나중에 내란죄는 썩 빼고 그게 무슨 말 그런데 그런 짓을 했는데도 8대0 인용이 나오다니요. 그리고 또 나머지 국민들은 그게 맞대요. 나 참 그게 진짜 이게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도 그 어리석다는 말 자체가 어원이 어리다라는 말과 어원이 어근이 같잖아요. 어근이 어리다 어리석다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진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현실도 잘 모르고. 그러니 이 국민들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제 동생들이 거기에 다 속아갖고 저한테 성을 내요. 형이 틀렸다는 거죠. 나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참 예.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그 삼인성호라는 말이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말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 명이서 그렇게 우기면 그 호랑이가 있는 게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그런 건데 이 김만배라는 사람이 참 교묘한 그 말을 한 게 참 이화영 씨랑 비교해 보면 정말 이 사람은 머리가 좋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셋이서 호랑이가 있다고 그러면 호랑이가 있는 게 되는데 벌써 2명은 이재명을 범죄자라고 했으니 나까지 그렇게 했으면 이재명은 범죄자가 된다. 그런데 범죄자가 된다. 거기에서 뭐가 한 가지 깔려 있냐면 가짜 호랑이가 많아. 그러니까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가 된다. 이 얘기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는 이재명은 범죄자가 아니야. 이 얘기를 이재명한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너를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범죄자가 될 뻔했어. 이 얘기가 깔려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정황상 이재명은 범죄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잔머리를 써서 이재명한테 아부를 한 겁니다. 이재명이 그걸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재명 같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재명 잔머리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 사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걸 못 알아들었을까요? 범죄자가 아니지 나는. 이랬을 거 아닙니까?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가 그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김만배가. 그 삼인성호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죠. 머리 좋죠. 머리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너는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가 될 뻔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부죠. 이재명이 듣기엔 기분 좋지 않고 그래 나 범죄자 아니야. 가짜 호랑이가 만들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삼인성호라는 말이. 진짜 호랑이가 만들어진다. 그 뜻이 아니라고요.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진다 이 뜻이니까. 없는 범죄자도 범죄자가 된다. 범죄자가 아닌 사람도 범죄자가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듣기 좋죠. 난 범죄자가 아니야. 이 얘기잖아요. 그 말을 그렇게 교묘하게 해가지고 나 사면시켜줘. 그 뜻이잖아요. 결국은.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제 동생들이 그렇게 속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러니 제가 형된 입장에서 어떻게 이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있겠어요. 동생들이 그렇게 얘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제 동생들이 저 닮아서 잘난 체 하는 웃건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 애들인데 그거에 속더라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 속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제 동생들 건드리는 건 좀 못 참는 성격이라. 그래도 이제 이 방송을 이렇게 이제 정치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위기구나, 국가적인 위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겁니다. 아무튼 그 어저께 김만배 얘기를 하다가 그 부분을 빠뜨려서 이제 그게 생각이 나길래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머리 좋은 사람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거 파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머리 좋은 uk군이 파악하기에는 이런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기 위해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뭐냐? 원래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세력이 이미 다 몰락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는 지금 잘하면 사회주의가 만약에 저들의 뜻대로 되면 사회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대부분이 거의 양아치들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살아본 결과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그 북한이고 뭐 중국이고 다 통틀어서
그 사회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은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동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평등해야 돼. 경제적으로 다 평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순진하거나 아니면은 사악한 사람이에요. 양아치들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순진한 사람이 열에 하나예요. 열에 한둘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양아치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거 뺏어갖고, 그러니까 부자놈들 거 뺏어갖고 다 똑같이 나누자. 근데 똑같이 나누자 그렇게 말을 해놓고 지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양아치들이에요. 제가 현실을 살면서 겪은 사회주의자들은 거의, 그러니까 지금 뭐 김민석 후보다 뭐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아주 순진한 사람들은 이미 사회주의를 버렸을 거예요.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아니면 아직도 그 아주 순진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양아치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남의 걸 뺏어갖고 부자 걸 뺏어갖고 똑같이 나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 뺏게 되면 지가 다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 동생들이 거기에 속고 있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 이 머리 좋은 웃군이 어찌 안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파악하는 점에서 저들이 그런 일을 벌이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계기가 생긴 게 뭐냐면 저들이 먼저 그 방송의 위력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이라는 건 생긴 거는 인류 역사상 불과 2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TV 중앙방송이 생긴 건 200년 안 됐습니다. 라디오도 안 된 것 같은데. 라디오보다 훨씬 나중에 생긴 게 TV 방송이니까요. TV 방송이 생긴 게 불과 200년, 많이 잡아줘야 200년이다. 제가 이제 무식하니까 이렇게 대충만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따져보면 나오겠죠. 언제 뭐 TV가 방송이 시작이 됐는지. 저는 이제 뭐 그런 거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대략 200년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넉넉 잡았으니까 제가. 그러면은 그 방송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그 방송에서 또 어느 순간부터는 뉴스를 처음에 그 TV에서 처음부터 뉴스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무성 영화라는 거 이걸로 시작했으니까. 예. 그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방송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뉴스를 방송하자 이렇게 됐을 거고 뉴스가 방송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뉴스 방송의 힘이 엄청났던 거죠.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생긴 거예요. 방송국이라는 기관이. 그걸 처음엔 인류가 몰랐죠. 뉴스 방송을 하면서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뉴스를 방송하는 사람들은 얼떨떨 하면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들 뉴스를 보고 하니까 긴장도 되고 그 윤리의식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팩트만 전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초창기에. 그래봐야 그게 100년도 안 됐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지속되다가 이제 먼저 저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걸 안 거죠. 야, 이것 봐라. 저기 소위 민주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그 권력을 선출해내는데 대통령을 이제 뽑으니까 뭐 그렇지 않더라도 전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그러니까 그 권력을 선출해내는데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야? 중앙방송이네. 그걸 먼저 파악한 겁니다. 저기만 장악하면 되겠네. 근데 그것도 쉬워요. 왜?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자유주의 국가라고 그래갖고 침투하기가 쉬워요. 그 돈으로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 싫다는 사람 없어.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돈 싫다는 사람이 거의 드물죠. 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되게 드물어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기만 장악하면 우리 뜻대로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굉장히 핵심을 파악을 한 거예요. 먼저 잔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세계 대전이에요. 그 전쟁이 먼저 지금 그러니까 꽤 오래 전부터 그 세력들이 몰래 방송국을 장악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 조작을 할 수 있잖아요.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사회주의 세력들이 안 거예요. 먼저 알았다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 자유진영 국가들이 먼저 알았다면은 방어책을 세웠겠죠. 상권 분립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권력을 가진 기관들은 썩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 견제하자. 근데 방송국이 썩는다 이거 예측 못했고 거기다가 뭐야 방송통신이 이런 거를 견제하려고 뒀는데 그것까지 다 썩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위험한 상황인데 미국에 트럼프가 안 나타났으면 미국 넘어갔어요. 완전히 저쪽 세력이 장악하는 거예요, 거의. 지금 트럼프가 나타나서 10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호각지세를 이루고 있으니까. 거의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안 나타났으면 그냥 다 넘어간 겁니다, 저기 사회주의. 중국한테 거의 다 중국 사회주의잖아요, 지금. 그 양아치들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하늘이 개입한 거구나. 트럼프가 나타난 그 작년에 트럼프 당선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 총 안 맞았으면. 근데 그 총 맞은 게 연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늘이 하는 일이다.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 거죠. 트럼프가 안 나타났으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로 밀리고 있는데 이쪽 진영이 정의파들이. 애국 보수가 저는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구심점이 돼서 힘을 발휘할 때 이제 그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 그 세력이 애국 보수인데, 그러니까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은 아주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주변에 그래도 저같이 평범한 저는 뭐 특별한 애국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저쪽도 마찬가지. 아주 특별히 양아치가 하나 중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그 양아치들이 점점 모여들어가고 그게 전부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예. 제가 살아보니까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사람 세계는, 인간 세계는. 그런데 아무튼 그거를 먼저 파악한 사회주의 세력들이 방송국을 장악하고 여론을 조작하면 쉽겠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방송국을 그래서 JTBC, MBC 다 장악했고 KBS 다 장악했고 근데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CNN이 거의 다 장악하고 그렇게 똑같이 MBC랑 지금 JTBC나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 지금 다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 세계적으로 그 방송국끼리. 그 결국 중국 세력이 거기 장악하고 있으니까 연계되겠죠, 당연히. 근데 트럼프가 그때 9년 전부터 CNN하고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사실 트럼프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머리 좋은 웃군이 봤을 때 트럼프는 그때 이제 트럼프는 공화당이고 미국에도 민주당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민주당이 똑같아요. 그 저기 뭐 힐러리 그때 여성 그 오바마 이후에 힐러리가 이제 후보로 나왔었는데 하는 짓거리가 우리 민주당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하는 짓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했는데 상대가 누구였느냐? 제가 보기엔 방송국입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한 상대는 누구냐? 방송국이 CNN이었어요, 거의. 그래갖고 트럼프가 거의 이겼어요. 지금 거의 이겨가고 있어요. CNN이 그때 엄청난 그 시청률을 기록하고 엄청 사람들이 그 CNN에서 방송하는 내용에 속고 있었어요.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런 와중에 트럼프가 나타나서 계속 싸우면서 지금은 전세가 역전됐어요. 그때 CNN이 굉장히 우세했어요. 트럼프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해온 겁니다. 하다가 결국은 그러니까는 중간에 한번 밀렸잖아요. 그 싸움. 똑같아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계엄했다가 탄핵 당한 것처럼 밀린 거예요. 그 세력에. 저는 어디에 밀렸다라고 보느냐? 방송국에 밀린 겁니다. MBC, JTBC에서 방송하는 내용을 보고 제 동생들도 완전히 이게 간 거예요. 지들이 갔는지도 몰라요. 그게 특징이에요. 지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저한테까지 막 들이대요. 막 승질내고.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그거는 저는 두고 볼 수가 없죠. 그거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한 건데 싸움을 시작한 거죠. 저도.
뭐 제가 힘이 있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자. 아무튼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트럼프가 전쟁 상대로 삼은 것은 방송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핵심을, 그 맥을 짚어야 이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자유우파에서 전쟁을 하고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애국심이 강한 분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상대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엄한 사람은 이재명 당선자도, 물론, 상대인데, 어디가 핵심이냐, 어디가 진짜 적이냐. 그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백전백승이다. 일단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영상 보는 분들은 정말 이상한 분들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일당백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머리가 좋으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머리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재밌는 게 있어요. 말만, 이 주둥이만 털고 있는데. 뭐 썸네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잘난 척만 하고 있고 전부 사람들이 싫어하는 요소만 갖고 있는 이 영상을 왜 보시고 계시겠어요? 저는 알죠.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당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 사람들이. 3인성어인데 10명이 이해하면은 뭐 없는 호랑이가 아니라 뭘 못 만들어내겠어요. 3인만 호랑이가 있다고 해도 호랑이가 만들어지는데 10명이 확실하게 이해하면 못할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적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적은 방송입니다. 가장 확실한 적은. 그걸 깨뜨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엄한 데를 조지고 있으니까 이쪽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좀 멀쩡한 거예요. 왜? 그 뭐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 얘가 뭐 별의 별 뭐 이 무공이 다 있어갖고 나를 숨기는 환영술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중심부가 아니야. 저기가 중심부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중심부는 어디를 깨뜨려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 핵심 부위가 어디냐. 그건 방송국이라고 제가 파악하건데. 근데 트럼프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게 그걸 안 거예요. CNN 지금 눌렸어요. 그 폭스 뉴스가 CNN 제친 지 한참 됐어요. CNN이 아직도 그 시청률이 좀 나오는데 10년 전에 트럼프가 나타났을 때보다는 훨씬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CNN이 트럼프를 이겨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트럼프가 밀려가지고 나 부정선거면은 나 승복 안 한다 했는데 결국 CNN한테 밀려가지고 4년 동안 쫓겨나 있었잖아요. 바이든이 돼가지고. 그런데 트럼프가 대단한 사람인 게 그거를 역전시키고 다시 집권을 하는데 하늘이 도와준 거죠. 총 맞고. 그래갖고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CNN이 이렇게 됐어요. CNN이 좀 밀리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꺾어서 이렇게 눌러버려서 없애버려야죠. 그런 것들은.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튼 트럼프가 지금 이기고 있다고는 하나 확실하게 그 압도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세는 역전됐어요. 제가 보기엔 CNN 시청률 많이 떨어지고 트럼프의 영향력이 많이 돌아오는 순간, 이제 거기가 이제 그렇게 돼갖고 트럼프의 이제 여력이 생기면 이게 아직은 박빙이기 때문에 여력이 없어요. 여러 군데 신경 쓸 트럼프도 이 전쟁 질 뻔한 전쟁이에요. 트럼프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거 질 수도 있었어요. 거의 졌었어요. 트럼프가 안 나타났으면 완전히 끝나 있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우리나라는 벌써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좀 이제 여유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런 전쟁이니까. 이게 지금 거의 세계 대전입니다. 이게 총성 없는 전쟁. 이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생겨났죠. 그 개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진짜 전쟁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전쟁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오죽하면은 지금 한가하게 이거 내가 지금 탁구 영상 찍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랬겠습니까? 동생들이 넘어갔어요. 저한테 성질을 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런 세상이 만들어질 줄은 못해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머리가 좋은 놈인데. 자,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